자, 안녕하세요. 쥐타짜 안규였습니다. 자, 오전 10시 14분입니다. 자, 어제 큰 폭의 이른 하락을 있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런 상승이 있었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종목을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일에 대한 이 급락 이후에 빨아들였던 거는 사실 이 초전도체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한 권영한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 CCS가 이렇게 반대회가 나가면서 이런 하한가를 진입하다 보니 관련 이 신성 델타테크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보유한 이 신성 델타테크도 역시나 영향을 있었던 겁니다. 자, 결국은 어떠한 룰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건데 오늘 영상에서는 최종적인 목표가도 말씀드릴 거고 어떠한 패턴으로 움직였으며 앞으로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자, 이 부분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특수관계인의 매도를 동반하면서 항상 우상향을 주긴 하지만 변동폭을 항상 반복적으로 등장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전자공시를 오늘 좀 보면서 하나하나씩 일러드릴 텐데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 신성 델타테크를 좀 탐방을 다녀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관계자를 통해서 이번 지금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실적 시즌.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이제 들을 수 있었고요. 자, 바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자, 신성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오타 내시지 마시고요. AI가 인식해야 보내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신성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의 특성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석배 교수가 3월에 물리학회를 가죠. 자, 이벤트는 3월로 넘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까요? 이때 초전도체가 긴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9월 초순에 발표한다고 했었죠. 자, 주가 상승폭은 화려했죠. 왜요? 긍정과 부정의 이슈가 나왔었죠. 과거에 독일, 일본, 그쵸? 미국에서조차 기단이다라는 결국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가장 주가가 화려했죠. 이슈가 나왔을 때 이 구간보다 결국은 어떤 이벤트를 남겨줬을 때 이 변동폭을 보게 되면 실제로 결과론을 내보내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부분까지의 이 과정은 변동폭이 컸습니까? 아니죠. 사전적인 부분만 가장 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1월 말이기 때문에 1월 2월 8일 날 이제 연휴 들어가죠. 그러면 대략적인 부분을 따졌을 때 이제는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우상향 그래프 나오긴 하겠지만 이런 주가 훼손을 일으키낸다. 이런 부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지난 영상을 제 걸 한번 보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 매수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했었는데 사실 저보다 이 종목에 대해서 과거부터 탐방을 제가 한 30번 정도 넘게 갔었는데 제 소개부터 드리면 20년 동안 자사우정사에 있었고요. 15년 동안은 스타펀드 매니저였고 1000억을 운영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구자천 대표이사와의 어떤 좀 얘기도 좀 들을 수 있었고요. 최근에 이런 어떤 지분 구조의 변동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그 부분도 좀 들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 바쁘신 분들은 이게 특징입니다. 신성델타테크 지분법 이익을 통한 주가 가격 변동 법칙에서 적어놨고요. 기업에 대한 어떤 이번 탐방의 자료도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뭔가라고 하실 텐데 끝까지 영상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영상이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황산납 기업이라고 해서 두 개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뭐냐면 여러분들 보는 데서 제가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볼 텐데 사실 이 초전도체에 대한 여부를 언제 검증한다고 합니까? 이석배 교수가. 예, 맞아요. 이제 3월에 미국 물리학회 갔을 때 초청을 받았든 아니든 간에 결국은 자의적으로 가더라도 이걸 시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황산납 한번 쳐봅시다. 자, 초전도체 황산납. 황산납은 초전도체 재료에 필요한 재료 중 하나로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 활발히 이루어지고 화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 관련주를 보고 거래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결국은 이 부분 때문에 사실 황산납의 수급이 어렵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수급이 어려웠던 부분들 때문에 이 어떤 시연이 오랫동안 걸렸던 적이 있었죠. 그쵸? 자, 근데 중요한 건 황산납을 다루는 기업들은 몇 군데가 있긴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동일한 환경, 동일한 불순물을 보유한 황산납을 가지고 미국에서도 시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국내에서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요 부분을 가지고 갈 텐데 이 관련 종목은 적어도 이제 3월에 이벤트가 있기 전에 이 신성 델타테크의 주가 반등은 분명히 있었고 이 황산납 기업
5배는 순간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이 부분도 두 곳을 정리해 놨습니다. 실제로 납품하는 겁니다. 시연 재료를 직접적인 연관고를 따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이렇게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보유한 캐피탈의 지분을 보유한 신성델타테크도 이렇게 올랐잖아요. 사실 여기서 직접적인 어떤 연구를 같이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야기를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되잖아요. 상장 기업이니까 유일하게 지분을 가진 물론 파워로지스도 아주 적게나마 들고 있긴 하지만 직접적인 부분은 아닐지라도 지분을 보유한 사실 하나예요. 황산납도 역시 얼마나 가겠습니까? 5배는 순간적으로 오를 수 있겠죠. 과거에도 제가 한번 일러드렸죠. 그 종목 진짜 한 5배 갔죠. 짧게. 이렇게 변동폭을 키우는 구간대. 사실 이때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죠. 자, 그러면 오늘 최종 가격에 대한 부분도 자료집에 정리해 놨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신성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이 탐방 자료부터 시작해서 가격 변동 법칙 그리고 황산납 기업 두 곳을 이렇게 보내드릴 텐데 자, 이야기를 좀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제가 운용사에 있었을 때도 사실 이 기업 많이 이제 탐방을 갔었고 세일즈를 다녀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어떤 이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보도록 하시죠. 최근 보게 되면 논란을 일으킨 부분이 뭐죠? 이 구자천 대표이사가 1월 25일 날짜에 지분 공시 현황을 발표합니다. 2,000주 정도를 증가시킵니다. 그쵸? 직전 보고서에 이 정도였는데 42,000주 들고 있다가 요 정도 증감했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가격은 58,000원과 57,000원이죠. 1월 19일과 1월 20일 이게 바로 이 주가 상승에 대한 뭔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닌가? 어? 이 부분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를 더 볼 필요가 있는데 김정연 씨, 윤종규 씨 이걸 봐야 되는데 보유된 주식이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0.04%에서 0.02 반을 팔았죠. 그쵸? 자, 중요한 건 이 임원들의 매도는 항상 어디서 등장하냐면 구자천 대표이사는 어떤 사람이죠? 예, 황산납 기업 두 곳 반드시 받아가세요. 이런 2월에는 어차피 3월 이전까지는 결과물이 도출되기 전까지는 안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안 좋은 소식, 좋은 소식 반복적으로 이러면서 우상향 그래프 나올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황산납 기업은 즉각적인 기사를 통해서 이제 탐방을 통했더니 실제로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반드시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해요. 저도 이제 펀드 매니저 생활 이제 1년 반 전에 그만두고 올해 54입니다. 말이 왜 이렇게 꼬이죠? 자,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하면서 영상 찍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도 이런 긍정과 부정이 오갈 때 축제는 즐기자. 잔여물이 되지 말되 황산납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큰 수익을 내드렸죠.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때 제가 매수하라고 했었던 영상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자, 이 영상입니다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언제 찍었냐면 42,000원에 찍었습니다. 분명히 존재했었고 지금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어떠할 것인가?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좀 힘들어하실 겁니다. 자, 뭐 김현탁 교수 관련한 부분도 좀 시장에서 지금 초전도체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이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죠? 이제 이제 올해 들어서 상반기 안에는 분명히 검증 절차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도전할 거다. 딱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주가에 대한 부분은 과거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미래의 주가 흐름을 읽을 수 있다라는 자, 거예요. 이때도 과거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미래의 주가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결국은 호재성 이슈가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보시게 되면 법칙에 대해서 움직이는데 어떠한 부분을 따지냐면 분명 자, 정보죠. 자, 보시죠. 사실 이 5, 6월 달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 전지 모든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그렇죠? 근데 움직이지 못했던 애들이죠. 자, 근데 오늘은 조금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영상을 찍죠. 얼마죠? 41,150원이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이 룰에 의해서 어떤 초전도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석배 교수가 등장하는 것까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날이 담보대출의 상환을 이끌어낸 날이거든요. 자, 이제 좀 영상을 보실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자, 봅시다. 이때 제가 여러분들께 자, 12월 28일 주식타짜 신성델타테크 41,000원에 매수해보자. 영상을 찍으면서요. 라운드피가 7만 원에 한번 끊어집어 내보자. 쉽게 말해서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인데 이런 이슈도 있을 거고
초전도체 관련 부분태만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서 보내드렸어요. 9시 55분이죠. 자, 실제로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최저점이라는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고가에 매도할 수 없고 최저가에 매수할 수 없다는 거는 제가 이때 배터리통에 대한 부분, 그쵸? 2차 전지의 어떠한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주행거리를 늘려야 됩니다. 그때 배터리통을 만드는 얘네들, 이 부분이 초전도체 관련 호재성 이슈가 있을 겁니다. 왜? 산업이라는 게 형성돼 있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재료가 등장하더라도 폭발적인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색배교수 등장했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도 또 재료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종목의 특성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고목델타 화공이라고 하는 특수관계인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10월 17일 그리고 계속 지금 이 지분을 매도해요. 9월 5일부터. 자, 그러면 주가 형태는 어떠냐 하면 항상 고봉에 팔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 최고점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요 부분에 팔고요. 요 부분에 팔고요. 그리고 이때는 자사주 매각을 합니다. 100억치요. 자, 보시게 되면 이걸 보면서 우리는 대표이사는 어쩔 수 없이 구자천이라는 사람은 대표이사가 팔게 되면 무조건 악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팔진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4만 5천 원 정도, 4만 7천 원 정도를 어떻게 되죠? 예, 하나증권을 통해서 우리 거 매도해 주세요 해서 자사주를 매각하죠. 이해됐습니까? 자, 결국은 이유가 뭡니까? 라는 게 나오는데 멕시코 사업부에 대한 부분을 끄집어내요. 잘 보시게 되면 이 재밌는데 파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파는 이유는 멕시코 사업부에 있는 로봇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때. 근데 결국은 이날 급락을 하죠. 정확히. 금요일날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날 2017년도에 그래핀을 발명한 학자에 의해서 초전도체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과제입니다. 앞으로 길게 보시죠. 우리 2017년도에 이걸 발명했다고 하더라도 상용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때 뭐죠? 신성 ST가 상장하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죠. 로봇 산업을 진출하겠습니다 해서 끌어올리죠. 나쁜 소리를 하기 위해서 영상 찍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상향의 그래프는 나오겠지만 변동성을 주는 구간에서는 이날 기억하실 겁니까? 밑에서 마이너스 17%에서 끌어올리면서 10%로 끝나고요. 26% 오르면서 하한가를 진입하고요. 큰 변동성이 커요. 지금 이런 구간대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아내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러다 보니 어제도 급락이 났을 때 CCS에 대한 부분을 하한가 들어가는 걸 보면서 관련주들의 하락일 뿐이다. 7만 원 CCS 하한가로 인한 매도. 그리고 과거 지분법 이익으로 인한 시나리오 적용 임원진의 매도가 있습니다 해서 미리 보내드렸죠. 자, 어떻죠? 중요한 사실이 발생될 겁니다. 7만 원 정도를 지켜내죠. 왜 그럴까요? 라운드 피겨죠. 왜? 7만 원에 항상 부딪혔던 종목이고 이 부분은 7만 원을 잠깐 고점을 가긴 했지만 이 매집 현황을 보게 되면 그 다음은 7만 원을 훼손하면서 끝나잖아요. 항상 이걸 중요시하게 돼요. 이 부분. 그쵸? 근데 규칙성은 항상 낙폭 이후의 반등, 낙폭 이후의 반등, 오르면서 위에서 때려맞고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타점을 3배 오르는 종목도 이 변동성을 이용한 거래를 통해서는 6배, 7배 수익 내는 건 뭡니까? 규칙성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집에 적어놓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거라는 겁니다. 주가 가격 변동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과거에 사례가 조금 여러분들 뭐 이해 안 되신다라고 하는데 자, 이런 부분입니다. 과거에 DPC라는 종목이 있었고 방탄소년단 하이브라는 종목 비교가 좀 다르긴 하지만 지분법 이익에 대한 부분이 하이브의 지분을 보유한 캐피탈의 지분을 보유한 뭐죠? 예, DPC가 있었어요. 자사주의 상장을 이끌어내면서 재반등을 이끌어냈고요. 만 원에서 7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었고요. 나중에 어떤 이론이 형성되냐면 항상 똑같은 이론을 반복하네요. 이런 게. 한 10개 정도의 기업을 비교 설명하면서 자료집 첨부해 놨다는 뜻인데 결국은 특수관계인의 매도를 등장한다. 이때도 담보대출을 연장하지 않습니까? 좀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자료집에 쉽게 풀어놨으니까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고점에는 안 팔죠. 근데 이날 담보대출이 나요. 연장을 합니다. 담보대출을. 자, 1월 10일 날. 자, 봅시다. 이 뜻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표이사는 본인의 지분을 팔게 되면 이게 급락이 나올 거니까 안 판다고요. 어차피 끌고 갈 이 회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임원들은 판다. 자사주는 판다. 그리고 특수관계인, 대주주가 아닌 자, 이런 고목델타항공은 항상 판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가 중요한 겁니다. 주식 등의 대량 상황 보고서. 자, 1월 10일 날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분을 조금 줄입니다. 주식 담보대출 연장 및 장내 매도를 하죠.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장내 매도를 하는 이유는 담보대출을 연장하기 위해서예요. 라고 하죠. 어떤 룰을 존재하죠? 아, 최고점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최고점 다음날 파는구나. 어? 그쵸? 파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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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이 부분에서 또 이 지분 공시가 또 나오죠. 임원급의 매도. 자, 그러면 우린 이걸 가지고 어떤 방법을 논해야 될까요? 예. 이 임원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 기업에 대해서 빠삭한 애들이라고요. 자, 이런 부분들의 매도가 중간중간 과정에서 흘러나올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생길 때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타점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한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어차피 물리학회라는 부분이 남아있고 기대감이 남아있잖아요. 다만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를 한번 또 고봉에서는 때려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이미 예측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 먹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종사에 있었을 때 1,000억을 운영하면서도 15번의 스타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주워 먹을 수 있는 규칙을 가진 종목은 주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요 부분에서도 제가 요 부분은 주워 먹을 수 있는구나. 2차 전지 산업군이 안 좋아서 배터리 통의 효율성, 중요성, 업황, 이석배 교수. 이거 제가 잡아낸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은 제가 운영사에 있었을 때 정말 많이 탐방을 했었고 이번 새로운 자료도 알아내게 했습니다. 자, 어떤 특정한 이슈가 있었을 때도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보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황산납 두 곳입니다. 항상 고봉에서 팔고 현금을 한 20%씩 모아놓으시죠. 자, 이 기업은 분명히 3월 이전에 5배 이상 오를 겁니다. 왜? 초전도체를 발표하러 가서 말만 하고 오지 않아요. 실제로 시연을 한다고 해요. 자, 상대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4822 8706으로. 자, 신성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